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안티에이징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주제가 굉장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시술 혹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제가 시리즈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안티에이징이라는 뜻은 에이징을 반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에이징을 반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이게 정확한 용어인가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좀 더 곱게 늙어갈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자, 이 팁을 한번 볼게요. Remain curious. 항상 어떻죠? 호기심이 있게 보면서 try new things.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try 하라는 거죠. 그리고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얼굴은 뭐 어떤 것 같아? 내 얼굴, 주름이 어떤 것 같아? 여기가 어떤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eep an open mind.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항상 조급해하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listen to new music. 새로 나오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요즘의 세상에 이런 음악도 또 나오는구나. 세상은 바뀌고 있네. 이런 것을 또 고민하시고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댄스, 춤을 추는 거. 가장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 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가지고 다니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든다라고 하면은 피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 그렇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피부는 주름이 지고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건조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탄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잔주름들이 늘어나고 피부 자체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피부에 대한 에이징 페이스인데, 자,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 얼굴에 비해서 오른쪽은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이죠. 가장 큰 차이는 도자기와 주름, 이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뭐 이제 늙어가면서 생기는 뭐 얼굴에 주름도 있지만 피부 자체를 보세요. 모공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푸석푸석해 보이고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 윤기 없어 보이는 피부, 이것이 바로 이제 나를 좀 더 어둡게 느끼고 피곤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피부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피부과적인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대중화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화장품들이나 기능성 화장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만들어지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어려 보이고 하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거는 화장빨과 그 다음에 피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안티에이징을 이해할 때는 릴렉스드 스킨 텐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주름이 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주름이 생기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단순하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마도 보면 이마 주름이 가로로 생기죠. 세로로 생기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눈가도 보면 눈가에 있는 주름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나가죠. 크로우핏이라고 해서 까마귀 발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로우핏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크로우핏도 딱 그 나눠져 있는 경계가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주름은, 특히 잔주름이 아닌 파인 링클이 아닌 모든 주름은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의 수직적인 방향이 주름이 생기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마는 가로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마는 왜 가로로 주름이 생기냐면 이마 근육은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육의 영향에 의해서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지는 거고, 다른 얼굴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릴렉셔드 스킨 텐션 라인은 우리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라면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상처를 꼬매거나 뭐 쌍꺼풀수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절개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다 이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스킨 텐션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스킨 텐션 라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때는 이걸 응용해 보면요. 자, 이제
내가 가로주름이 너무 심해? 미간의 주름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건 뭐다?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을 줄여주는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레인보우 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레인보우 케이크는 뭐냐?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레인보우 케이크처럼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도 이 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거든지 뭐 안티에이징, 특히 이제 얼굴 쪽에 대한 안티에이징에서는 이 아나토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시술 혹은 수술을 받을 때도 이 층에 대한 시술, 이 층을 좋게 하기 위한 시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부분에서부터 이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바깥쪽 부분이 이제 피부, 스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페이셜 팻이 있고요. 이 페이셜 팻이 보통 토시스가 일어나거나 좀 처지거나 볼륨 로스, 그러니까 좀 줄어들거나 볼륨이 더 증가되거나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스마스층이 보입니다. 이 스마스층은 얼굴의 근육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마스라고 하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은 가장 뭐 우리가 안면거상술이나 리프팅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츠가 있고요. 리테이닝 리가멘츠는 그러니까 인대라는 건 뼈와 피부 쪽을 단순하게 이어주는 띠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보면 얼굴의 지지구조,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스층 아래쪽으로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츠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페이셜 머슬들이 있고요. 그 페이셜 머슬이라는 건 이제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수많은 근육들의 이제 아래쪽에 딥 파시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30대가 지나면서부터 누구나 안티에이징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가장 흔한가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딥팅 폴즈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랑을 기준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과 근육이 처지면서 지방이 불룩해지고 고랑해지고 하면서 중안면이 꺼지고 하니까 중안면이 길어 보이면서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피곤한 인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팔자 부분을 기준으로도 여기도 인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면서 팔자가 더 깊어 보이고 조울이라고 하는 심수포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도 눈썹 하수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처지는 영상이 되면서 이제 주름이 늘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안티에이징적인 변화,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는 변화는 해부학적인 구조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통 어퍼 3분의 1이라고 해서 이제 위쪽, 상안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썹 하수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로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브로토시스라고 해서 눈썹이 하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가장 그 사람의 인상이나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사람의 예쁨이냐 안 예쁨이냐를 딱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이 중안면 부분이거든요. 그럼 중안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 뭐 거의 비슷합니다.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처지고 고랑해지면서 애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고랑 아래쪽에 중안면 쪽의 지방이 소실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처지고, 팔자 위에 부분은 부풀어 오르지만 팔자는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중안면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 중안면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턱선의 변화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턱선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전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울링이라고 해서 이 말라페 패드가 더 밑으로 처지면서 이제 심수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턱 라인 쪽에 피부가 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턱 라인이 무너지는 효과가 나는 게 이제 이게 마지막 이 하안부 쪽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지방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얼굴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30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지날수록 얼굴에 있는 지방, 이 그림을 보시면 페이셜 팻 패드의 체인지, 그러니까 얼굴의 지방 패드의 체인지를 표시해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왼쪽이 이제 30대, 가운데가 40대, 이제 위로 갈수록 50대인데 보시면 어떻죠?
30대 때는 지방들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를 팽팽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40대만 돼도 군데군데 밑에 근육이 비치는 부분, 즉 지방이 소실되면서 밑에 있는 근육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이 옆볼이 꺼지거나 아니면 고랑이 깊어지거나 팔자 부분 쪽으로 이 부분 쪽으로 지방이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그림 보면 더욱더 뻘겋게 표시되는 근육의 표시량이 더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방이 그만큼 많이 소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지방이 줄어들고요. 또 어떤 데서는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게 어디냐? 이 심술보. 여기는 이 말라팻이라고 하는 이 중안면 쪽의 지방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지방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방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 주변 쪽에 이 아래쪽에 이런 부분의 지방도 늘어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릴 때 스마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마스라는 거는 얼굴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스를 어느 정도 당기냐, 스마스를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의 얼굴의 리프팅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피부만 당겨도 되지 않나요? 피부만 당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얼굴이 처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스마스층이거든요. 그래서 안면거 상술이나 어떤 수술, 뭐 시술적으로 실리프팅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스마스층을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 있느냐가 사실 모든 것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스층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을 지지하는 얼굴의 처짐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저는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지인대라는 부분은 우리가 얼굴에서 여러 가지 유지인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유지인대는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기 때문에 일종의 뭐다? 기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처질 때도 이 유지인대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수술을 해서 얘를 다른 피부나 근육 조직이나 이런 걸 당겨준다고 해서 유지인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크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술적인 건 핵심이 늘어난 유지인대나 처진 유지인대를 원래 위치대로 되돌리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유지인대를 박리하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유지인대는 뭐냐? 얼굴을 둘러싸는, 그러니까 얼굴 안에 있는 일종의 파르테논 순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둥 안쪽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이 이제 스마스라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얼굴에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얼굴의 근육, 스마스층의 근육이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처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처짐도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컴플렉스한 건, 복잡한 겁니다. 단순히 피부가 늘어져서요, 단순히 지방이 처져서요, 단순히 근육이 처져서 이게 아니죠. 근육층도 처지고 지방층도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그 위에 피부층도 나이에 따라서 콜라겐이 떨어지고 수분도가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더 얇아지고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모든 층들이 나이에 따라 변화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단 오늘 실술적인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제 흔하게 요즘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이프라는 레이저인데요. 하이 포커스드 된 울트라 사운드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돋보기에 종이가 태울 때 딱 이제 빔이 나면서 이렇게 종이가 타죠. 마찬가지로 이 하이 프리퀀시, 하이프 레이저는 뭐냐면 근육을 포커싱해서 태우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는 이 얼굴의 근육층을 좀 더 타이트닝 시켜주는 레이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옆볼의 꺼짐을 방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레이저가 보통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얼굴의 근육이나 지방층이나 피부층의 성상에 대한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자체의 탄력에 대한 거예요. 자, 고주파 레이저가 있는데 이 고주파 레이저의 종류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인모드와 써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모드와 써마지는 대표적인 고주파 레이저인데, 고주파는 어떤 느낌이시죠? 맞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죠. 우리 얼굴에 따뜻한 전류를 흘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뭉글뭉글해져 있는 지방층이나 조직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주파 레이저는 하이프 레이저와는 다르게, 울세나 슈링크와는 다르게 옆볼이 꺼지거나 이런 확률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쫙 당겨지는 느낌이나 이런 건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은 뭐다? 레인보우 케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층층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프 같은 경우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얼굴 근육층에 좀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거고, 인모드와 써마지는 지방층과 피부층 이 부분 쪽에
좀 더 많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층이 관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이프나 고주파를 동시에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컬트라나 아니면 주베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콜라겐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피부가 얇아지고 하는 현상, 이게 콜라겐이 줄어들고 수분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부층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게 주베룩이고, 우리가 스컬트라라고 하는 거는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대신에 이제 얼굴의 볼륨도 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얼굴의 볼륨을 어떻게 이 콜라겐 주사를 통해서 볼륨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풀페이스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스컬트라와 그 다음에 인모드와 슈링크를 꾸준히 하셨던 분인데 1년 후 사진을 보면 어떻죠? 전체적으로 꺼져 있던 부분이 좀 더 맞아요. 볼륨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퀭하게 보이던 얼굴형, 그 다음에 나이 들어 보이던 얼굴형이 훨씬 개선된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나이 들어 보이냐, 내가 왜 지금 피곤해 보이냐, 내가 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퀭해 보이냐, 이거를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볼게요. 이분은 이제 실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면서, 보통 미니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니 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이제 같이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보면 조울 쪽, 특히 이 부분 쪽으로 이제 지방이 뭉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울 쪽에 지방이 뭉쳐 있는 부분에 지방은 빼고 지방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턱 라인을 살리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 부분에 지방직을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안티에이징의 바이블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수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얼굴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해요. 여러분, 그 변화는 절대로 좋지 않은 변화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나의 타임 캡슐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자신만 있다면 훨씬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고와지는 지름길이거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